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반전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파운드리 시장은 TSMC 질주라는 표현이 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삼성이 3나노에서 가장 먼저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하면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꿔 TSMC를 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3나노 메이저 고객 확보에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로크, 텐스토렌트 등 미국, 캐나다 스타트업의 서버칩을 수주함으로써 삼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파운드리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것이 바로 칩질라 인텔인데요. 이 파운드리가 팹리스와의 교감과 소통이 중요한 제조업의 외피를 둘러싼 사실상 서비스 업체라는 점, 그리고 인텔이 그간 그 X86이란 배타적 IP만을 활용해 칩을 만든 업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인텔은 아직 그 4나노 이하 첨단 칩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이 천하의 그 펩 겔싱어라고 해도 지난해인 2022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총 5개 공정을 순차적으로 성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팹리스의 칩도 수주해서 만드는 파운드리를 동시에 본궤도에 올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럽의 대표 통신 장비 업체, 더 정확히는 스웨덴의 에릭슨이 인텔 4나노로 만든 칩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 에릭슨의 그 인텔 4나노 칩이 올 12월 중순에 나오는 인텔의 14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보다 먼저 선보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지만 조금 더 일찍 나온 것이죠. 아시다시피 메테오 레이크 CPU는 입출력 다이와 SoC는 TSMC 6나노에서, 그리고 그래픽 타일은 TSMC 5나노에서 만들지만 가장 핵심인 CPU 타일만은 인텔 최초의 EUV 공정을 적용한 인텔 4나노로 만든 칩입니다. 인텔이 자신의 4나노를 활용한 주력칩 CPU를 12월에 내놓는데, 이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다른 업체의 칩을 4나노를 통해서 만들어 제공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텔이 본인의 칩 제작 공정에서도 동시에 다른 팹리스의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에서도 모두 EUV 공정을 활용한 노드를 성공리에 적용했다는 점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사실 인텔 파운드리가 확보한 고객 관점에서만 보면 에릭슨은 특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럽 대표 장비 기업인 에릭슨은 일찌감치 인텔 파운드리와 손잡는다고 밝혔던 업체입니다. 실제 인텔은 오는 2030년 삼성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 1위에 오르겠다고 했었는데요. 이걸 가능하게 해줄 지렛대와 같은 업체가 바로 에릭슨이었습니다. 에릭슨이 오는 2025년 자신의 그 차세대 통신 칩을 인텔의 18옹스트롱, 인텔의 그 1.8나노에서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그 에릭슨이 2025년 1.8나노를 인텔 1.8나노를 활용한 칩을 만들기 전에 인텔과 합작해서 통신 칩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을 해오긴 했지만, 그 적용 노드가 인텔 4나노고 같은 노드로 적용된 인텔의 주력 CPU인 메테오 레이크와 거의 같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에릭슨은 그 인텔 4나노에서 만든 이 칩이 전력 소모가 30에서 60% 가량 적다고 밝혔지만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에릭슨은 또 자신의 칩이 네트워킹을 더 개방적으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X86이든 그 ARM이든 아니면 다른 아키텍처로 실행하든 리스크5 같은 곳이 되겠죠. 이 다른 아키텍처로 실행하든 다양한 서버 칩과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아무튼 이번 칩 그 에릭슨의 4나노 칩 양산은 인텔 파운드리 입장에서 의미 있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인텔과 연동돼서 나오는 그 파운드리 관련 소식으로는 인텔이 내년인 2024년에 본격적으로 TSMC 3나노를 활용할 것이란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인 2024년 하반기에 나올 그 메테오 레이크 다음 CPU죠. 15세대 CPU인 에로 레이크가 그중 하나였는데요. 이 에로 레이크 같은 경우는 GPU와 IO 타일 등을 TSMC 3나노에서 만들고 CPU 타일만
자신의 20옹스트롱, 그러니까 2나노에서 만들어지는 CPU입니다. 그리고 에로레이크와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그 루나 레이크도 있는데요. 이 루나 레이크도 TSMC 3나노로 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칩을 다이다이로 쪼개지 않고 같은 공정에서 완전히 같은 공정, TSMC 하나의 공정 3나노로 제작될 것이라는 점이 특별한 칩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인텔이 TSMC 3나노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은 TSMC 유력 그 팹리스 들 입장, 그 TSMC를 활용하는 유력 팹리스들 입장에서는 인텔 물량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칩을 만들 TSMC 생산 라인이 더 빡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운드리 활용, 삼성을 얘기하겠죠. 삼성 활용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루머 수준이지만 AMD가 젠5 CPU에서 젠5와 젠5C CPU에서 삼성 4나노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AMD 입장에서는 삼성 4나노로 일단 파운드리 활용에 물꼬를 트고 이후에 고난도 칩인 3나노 이하 노드 적용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텔의 그 TSMC 3나노 활용을 파운드리 관점에서 보면 인텔로서는 마냥 웃어넘기긴 어렵습니다. 자신의 첨단 칩을 자신의 경쟁 상대방의 첨단 노드로 만든다는 점에서 자신이 스스로 로드맵에서 밝힌 2030년 파운드리 1위 등극이란 목표와 배치되는 것이죠. 다만 인텔 칩 물량이 많아서 다 내부 소화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파운드리를 확장하더라도 대규모 장치 산업이자 자본 집중적인 산업인 칩 산업의 특징상 이런 인텔의 이중생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바짝 분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텔과 에릭슨의 결탁은 충분히 예견돼 왔던 것이지만 그래도 4나노로 칩을 만들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텔은 앞으로 자신의 잠재 고객으로서 칩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미국의 퀄컴, 대만의 미디어텍과 같은 메이저 업체의 칩을 야금야금 수주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에 더 그렇습니다. 특히 그 퀄컴과 관련해서는 미 IT 매체 CRN이 인텔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인텔이 새롭게 뛰어든 파운드리 사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잠재 고객으로 퀄컴을 뽑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삼성도 퀄컴의 AP 등을 만드는 파운드리로서 앞으로 퀄컴의 CPU인 스냅드래곤 X 등도 유치해야만 하는 칩들입니다. 인텔도 걸출한 설계 스타트업인 누비아 인수, 그 ARM 기반 CPU의 성장, 그리고 최고 모뎀 칩 업체로서 시장 지배력, 그 자율주행과 가상현실 등 신규 사업체에서 퀄컴의 하락 가능성 등에 두루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텔과 삼성 간에도 파운드리 부분에서 칩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인텔 4나노로 만든 에릭슨 칩이 나왔다는 소식의 배경과 전망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